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렇다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할 정도로는 말을 하는데 제가 겪은 일을 글로는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제 여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화가 나서는 저의 얘기를 한번 사연 올려보자고 해서 모두를 속인 기가 막힌 저의 아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저는 32살에 아내는 20살에 만나 연애를 1년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제 나이 32에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내는 제 친구의 막내 동생의 동생 친구의 누나였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아내의 남동생을 보게 되면서 친해졌는데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예비 처남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여서 따로 시간을 내어 알려주려고 주말에 몇 번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는 운전면허를 이제 막 땄다고 초보 스티커를 붙이고 동생을 데리러 왔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저희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느낀 첫 느낌은 너무 귀엽고 저도 어린 여동생이 있었지만 아내와 여동생의 느낌은 달랐어요. 처음엔 제 여동생과 비슷한 나이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또래이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귀여우면서도 성숙해 보였고 차분한 말투와 잘 웃는 모습이 자꾸 쳐다보게 되더군요. 아내도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살짝 웃어주었는데 그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처남이 될 줄도 모르는 나이 어린 동생에게 밤에 만날 때 밥을 사줄 테니 밥 먹고 하는 거 마무리하자 했더니 그때 아내가 자기도 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된다 하고 오라고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자꾸 이 사람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약속한 일주일 뒤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마도 입고 화장도 조금 진하게 한 줄도 저는 몰랐는데 아내 남동생이 누나 오늘 형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썼다고 먼저 말을 해서 알았네요. 저는 연애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어린 나이에 해서 연애세포가 다 죽어버렸는지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아내는 첫 느낌부터 달랐고 두 번째 봤을 때는 더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이쁘고 수줍음이 많았던 아내의 모습은 자꾸 눈이 가고 보고만 있어도 좋았습니다. 예전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제가 얼마나 힘든 줄은 생각도 못하고 구구절절 예전 그대로 돌아간 듯 이렇게 푼수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동생을 픽업하러 온 아내랑 자주 보게 되면서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연애 5개월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 낳고 결혼식도 나중에 올리고 살았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네요. 저희는 그땐 서로에게 정말 솔직했으니까요. 이젠 저는 그 사람한테 악만 남았고 아내한테 받은 배신감에 화가 나서 더 이상 과거 좋았던 시절의 일들은 생략할게요.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일단 현재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제 아내에 대해 집중해서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이 때문에 아래층과 자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가 더 자세히 동생이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쓴 것이고 이제부터 제 여동생이 글을 이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쓴이의 여동생이에요. 제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이 있기 전 얘기는 오빠를 통해 들은 걸로 글을 썼습니다. 저는 새언니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시누이인데 제가 새언니의 못된 짓 하는 걸 제가 봤고 오빠가 아는 것을 믹스해서 글을 써보았어요. 오빠가 옆에서 그때 그 일들의 전말을 설명해 준 것을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먼저 현재 저희 오빠는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새언니는 30 중반이고 조카는 둘 있는데 이번에 조카가 하나 더 누뚱이로 생기게 된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 기뻤습니다. 저희나 오빠네나 애들이 커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저희랑 오빠네랑 애들이 나이가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었으니까 저희 쪽은 희망이 없고 새언니도 희망이라는 거 가질래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새언니 애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라 그리고 피임을 떠나 오빠한테 아예 수술을 권유하는 사람이었기에 갓난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죠.
새언니가 애를 정말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임신했다는 뜻밖의 소식에 정말 놀라기도 했지만 의아했어요. 결혼 전부터 애도 원래는 안 낳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애 안 좋아한다고 했다는데 실수했는지 애가 결혼 전 생기는 바람에 하나 낳고 완전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저희 엄마한테 대들면서까지 애 낳는 거 참견하시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또 하나를 또 낳더군요. 그땐 혼자 클 애를 생각해서 싫어도 또 낳았나 보다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저희 엄마가 뭐만 시키면 다 모른다는 말로 다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얄밉고 싫어서 좋아하진 않았어요. 단지 오빠를 위해 언니네 집에 갈 일이 있으면 살림 도와주고 오곤 했네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인 게 저희 오빠가 장남이라고 아들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도 하나 더 낳은 조카가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동네 잔치도 했다고 들었네요. 저희 엄마도 대단한 게 이쯤에서 그만해야 하는데 노인네 욕심이 끝이 없더군요. 아들 하나는 외롭다고 하나 더 낳으라고 했지만 그땐 완전 이혼 얘기까지 하면서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한 고집하던 분이라 만만치 않아 언성을 높이고 둘이서 애 문제로 싸웠다가 결국엔 저희 엄마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언니 이러던 사람이 애 다 키워두고 애를 그것도 누뚱이로 가졌다고 하니 온 가족이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예전에 애 둘 키우면서 힘들었거든요. 새언니가 애도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 둘을 키우면서 더 힘들었던 것은 한참 손이 가는 5살 딸과 3살이나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었을 때 그때 오빠가 회사 일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자꾸 뭐라고 해서 몇 번 사과도 하고 과일도 사가지고 가서 양해도 구했다네요. 그나마 같이 애를 키우고 있어서 이해해 주어서 그냥 조심시키면서 살았는데 자가가 아니었던 아래층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난 뒤 새로 이사 온 사람들과 또다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네요. 수시로 쫓아와 주의를 준 것도 아니고 딱 2번이었는데 한 번은 밤 7시가 되기도 전에 직접 찾아와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다네요. 혼자 있었던 새언니는 무서워서 주의시키겠다고 사과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잘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자 새언니는 애들을 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오빠가 가서 보면 애들을 엄청 잡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언니한테 오빠가 제안을 한 게 시댁에 잠깐만 들어가 사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이혼을 했으면 했지 절대로 합가는 싫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빠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애들 제발 때리지 말라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네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상황도 아니어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왜 자기 부모 힘들게 거기 가 있냐고 싫다 했다네요. 오빠는 새언니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는데 아래층에서 또 한 번 쫓아왔는데 이젠 손에 망치를 들고 쫓아와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뉴스에 써나봤지 실제로 저희 오빠네가 겪었다고 하니까 소름 돋네요. 어쨌든 다행히 큰 싸움은 없었지만 새언니 혼자 있을 때라 많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해요. 아이들 주의 주고 실내화도 신기고 매트도 깔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자 이사를 결심하고 오빠 근처로 옮겼다고 합니다. 애들이 더 어릴 때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정말 많이 다녔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망치 사건이 충격이었는지 바로 이사를 결정하고 오빠 쪽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언제까지 주말 부부로 보내기도 뭐하고 무엇보다 아직 애들이 어려 아빠 손도 많이 필요한데 끝까지 새언니가 동네를 떠나기 싫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쩌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새언니의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오빠는 직장이 있는 곳에서 정착을 할지 그만둘지 고민 중이던 참에 이사는 포기하고 회사에도 말해 정리하려 했는데 마침 망치 사건으로 인해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새로 이사간 이곳에서도 또 층간소음으로 싸움이 났고 구건물이라 여기저기 하자 있는 곳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남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화장실 쪽에 물이 새서 수리하고 도배까지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웃도 정말 잘 만나야 하나 봐요. 도배를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했다네요. 방 쪽만 이상이 있어서 그쪽만 해줘도 된다고 집주인이 말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세입자는 끝까지 오빠한테 전체적인 도배를 원했고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문제는 트집을 잡고 애들 뛰는 거,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아래에서 위로 뭘로 하는지는 몰라도 계속 쉴 새 없이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또 이사를 하고 정말 나중엔 단독주택으로 오빠네는 무리를 내서 이사를 했어요. 이 정도는 너무 많이 들어서 가족들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이사간 그곳은 손이 많이 가서 기피했던 주택이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무리해서 단독주택에서 융자를 끼고 살았는데, 문제는 애들이 어느 정도 컸어도 계속 그곳에서 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빠도 이사 지긋지긋하고 애들 친구들도 자주 놀러와도 층간소음 걱정 없어서 좋았던 오빠는 애들을 위해 융자도 조금만 더 갚으면 되니까 열심히 갚아서 쭉 그곳에서 살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사를 아파트로 하게 되었는데요. 새언니가 융자 빚 좀 더 빨리 갚아보자라는 마음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그마한 곳으로 이사했지만 어느 정도 애들이 커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크니까 걷는 소리가 컸다고 해요. 어릴 땐 뛰어놀아서 싸움이 나고 커서는 걷는 소리 때문에 싸움이 났다네요. 이사까지 결심할 정도로 싸워서 이번에는 마지막 이사를 꿈꾸며 갔는데 다행히 아래층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 소리 없었다고 해서 오빠는 그제서야 이제야 이웃을 제대로 만났다고 안심했다네요. 그런데 새언니가 자꾸 아래층에 뭘 가져다 주겠다고 음식을 해서 가져가길래 오빠는 아래층에 계신 이웃인 여자분과 친해져서 음식에서 먹으면서 친해진 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도 층간소음에 대해 말이 없어서 고마워서 귤이라도 사서 보내드리라고 했다네요. 그럴 때마다 새언니는 벌써 다 할 거 다 했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원래가 새언니가 동네 언니들이나 동생들 알게 되면 항상 오빠도 소개해줘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서 새언니 지인들을 오빠가 거의 다 안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전혀 인사도 없고 물어보면 되려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 이사간 그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지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아래층 사람들과 친해져서 자주 왕래를 하는 것 같아서 오빠는 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참다가 아무 말도 없어서 오빠가 먼저 말을 꺼내보았다네요. 왜냐면 예전에는 한참 애들이 뛰어놀 때라 주의를 시켜서 재웠는데, 이제는 애들이 커서 쉽게 잡히지 않고 더더욱 오빠 집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야행성이라 애들까지 새벽녘까지 안 자고 버티고 잤다네요. 오빤 행여나 이런 걸로도 싸움이 나거나 무슨 일이 또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말이 없고 더욱이 걱정이 됐던 건, 맘대로 단독주택에서 편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아파트에 적응하지 못하고 발걸음이 좀 커서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조용해서 고맙기도 하고 아랫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궁금도 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오빠와 새언니는 아랫집과 너무 자주 부딪혀서 완전 아랫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너무 조용하고 어느 날부터는 아랫집에 자주 놀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음식도 해서 나르는 모습을 보니 궁금했던 거죠. 아랫집 사람들은 어때? 뭘? 아니, 이번엔 아랫집 사람들과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아? 뭘 좋긴 좋아.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 컸으니까 뛸 일도 없고 트집 잡을 일 없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지. 그전 사람들이 예민했던 거야. 그럼 그냥 친해진 거야?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그리고 아래층 언니는 바빠서 자주 못 봐. 음식 자주 해서 가잖아. 아, 어쩌다 보면 주는 거야. 거긴 애가 없나 봐? 애들 컸나 봐. 집에 안 보이더라고. 나도 잘 몰라. 말하지 않는데 묻기 뭐해서 안 물어봤어. 그러면 나이가 있으시겠네? 몇 살이야? 왜 이렇게 아래층에 관심을 보여? 신경 꺼. 나도 잘 몰라. 그거보다 나 다음 주에 친구 모임 간다고 한 거 안 잊었지? 새언니는 오빠가 묻는 말에는 건성건성 대답하더니 모임 얘기를 할 때는 신이 나서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사람처럼 같았다고 해요. 마치 어린애들이 소풍 가기 전 신이 나서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빠는 모처럼 새언니가 친구들과 만나니까 신이 나서 그런가 보다 했다네요. 언니가 놀러가서 오빠가 애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 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오빠 근처도 아닌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저에게 오빠에게 가서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막내라 그런가 자꾸 큰오빠를 자꾸 챙기라고 했어요. 오빠가 결혼을 늦게 해서 혼자 있을 때도
제가 거의 다 챙겼어요. 언니 둘이나 있어도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가족한테는 신경도 안 써서 제가 오빠를 계속 챙기다 보니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말 잘 듣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날도 저는 엄마가 나서면 괜히 집안 또 시끄러워질까봐 제가 가서 챙겨주고 마침 그쪽 근처에 볼 일이 있고 해서 자고 오려고 갔어요. 저녁 늦게서야 새언니가 와서는 제가 있는 거 보고 별로 좋아하진 않더군요. 아무래도 연락 없이 온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표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니까 저도 감정이 상하더군요. 저도 겸사겸사 제 볼 일도 있고 좋은 일도 하려고 왔지만 실수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늦게 편의점으로 가서 캔으로 된 술을 사서 먹고 자려고 나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아래층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나왔는지 슬리퍼에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을 입고 있더군요. 솔직히 이 남자가 저희 오빠 집 바로 아래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남자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살짝 봤어요. 그런데 남자가 상당히 젊어 보였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남자 나이는 잘 못 보는데 얼추 그 정도였어요. 오빠 아래층 번호를 먼저 누르길래 눈길이 갔고 제가 나중에 그 사람 바로 위층인 층수를 누르자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눈길이 간 것도 있고 잘생긴 외모에 깔끔한 옷차림이라서 그런가 더 눈길이 가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아줌마가 되었는지 잘생긴 사람 보니까 눈길이 가더군요. 저는 집으로 들어와 새언니나 오빠한테 아래층에 사는 사람 연예인 같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다들 자는 것 같아 저도 술 한잔하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 일찍 나오는데 또 그 사람이 그 새벽에 출근하는지 그땐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옷을 제대로 차려입어서 그런가 더 멋져 보였어요. 저는 그날 일이 있어 정신없이 일 보고 어쩌다 보니 그 남자를 잊고 있었어요. 오빠네한테 따로 시간 내서 말할 이유도 없다 보니 잊고 지냈었죠. 그런데 오빠가 몇 달 이후에 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희는 그걸 믿지 못해서 오빠가 실수한 거 아니냐고, 오빠 나이도 있는데 왜 그랬냐고 저는 되려 오빠한테 뭐라고 했더니 오빠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애를 새언니가 갑자기 더 갖자고 계속 졸랐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은 다 해달먹기고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원하던 임신이 덜컥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빠도 좋긴 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모험을 한 건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군요. 오랜 고민을 안 하고 아내가 원하는데 그럼 가질까 했다네요. 그때 벌컥 생겼다고 하는데 오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네요. 새언니가 병원 갈 때도 혼자 가려고 하고 자꾸 집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사까지 가자고 했다네요. 제가 옆에서 보기 지겨울 정도로 이사를 다녔던 것 같은데 또 이사를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아래층에서 올라오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아니라고 몇 번 올라왔는데 그냥 싸움 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빠가 봤을 때 그동안 언니가 해온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다 한번 날 잡아 밑에 내려가 봤다네요. 오빠도 이제는 이사 지겹기도 하고 이제야 겨우 아래층이랑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살 것 같아서 좋은데 층간소음 얘기하면서 이사 얘기에 황당하고 신경 쓰여서 마침 언니가 없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다네요. 새언니 있을 때 갈까 하다 괜히 임신했는데 신경 쓰이게 할까봐 새언니가 병원 간 사이에 내려갔다네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답니다. 집에 벨을 아무리 눌러도 없어서 경비실에 전화해서 층간소음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하면서 연락을 전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옆집에서 나온 아줌마가 그 집 젊은 남자 혼자 살고 있는데 얼굴 보기 어렵다고 출근을 새벽에 하고 새벽 거의 다 되어서 들어와서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오빤 언니한테 들은 게 있으니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살고 계신 거 아니냐고 묻자 자기가 앞집보다 몇 개월 일찍 이사 왔는데 신혼부부가 살다가 이혼했는지 그 여자는 안 보이고 딸은 5살 더 먹어 보이는 나이 있는 여자가 들락거린다면서 이쪽에 같은 라인에 산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혹시 누나인가 싶다고 친절하게도 오지랖을 떨어주셔서 그동안 그 남자가 혼자서 쭉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집에 대해 알게는 되었는데 오빠는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고
이 아줌마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딱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일단 새언니한테 먼저 떠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다네요. 오빠는 새언니를 보자마자 아랫집에 대해 물었고 새언니는 나이 드신 노부부랑 아들 하나 산다고 둘러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다고 하길래 그땐 새언니 말을 들었고 그때 오빠는 그 말을 믿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 태어나기 전에 자꾸 이사하자고 해서 합의하에 이사를 했는데 예전 살던 곳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외곽 쪽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큰애들이 있어서 그건 어렵고 그냥 애들 학교 근처로 알아보고 이사했다고 해요. 저희가 봐도 조용히 잘 살고 있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 조카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축복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몰라보게 언니는 배가 불러왔고 저희는 손꼽아 언니가 애를 낳기를 바라며 다들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날이 갈수록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오빠에게 물어도 새언니 말로는 임신 우울증이라고 했다네요. 저희도 그런가 보다 넘겼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새언니 배불러서 힘드니까 저보고 애 낳아본 사람이 그 심정 안다면서 헤아려 주라고 가서 청소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누뚱이는 안 나와봤지만 힘들 것 같다 그냥 친언니다 생각하고 도와주러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멀리서 새언니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아는 체를 하려고 차의 속도를 조금 더 내서 갔는데 세상에 저때 오빠가 살던 곳에 아랫집 남자였어요. 그런데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 남자는 언니의 손을 잡고 등 돌리고 있는 언니의 어깨를 자기 쪽으로 돌리면서 그 손을 언니의 배에 손을 댔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그들을 지나쳐서 자연스럽게 주차를 했어요. 다행히 언니가 울고 있는지 눈을 가리고 있어서 저는 몰래 그들의 모습을 폰으로 찍고 내비로 찍을 수 있었어요. 둘은 서로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나중에 울고 있는 새언니 어깨를 감싸 돌리더니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 다시 볼록하게 올라온 언니의 배를 쓰다보면서 배에 뽀뽀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설마 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둘의 모습을 증거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 둘을 향해 크락션을 있는 대로 눌러댔어요. 순간 놀란 새언니 저를 향해 봤고 그 남자도 저쪽을 바라보더군요. 저는 오빠에게 문자를 넣고 집으로 당장 오라고 사고 터졌다고 했어요. 앞전의 얘긴 오빠한테 들었고 이 이후의 얘긴 제가 직접 바람을 잡은 거죠. 저는 차에서 내렸고 저를 보자마자 새언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이 남자 새언니를 부축하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저를 어디서 봤나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스타일도 남들과 좀 달라서 이 남자도 제가 기억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뺨을 때릴 것처럼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무방비 상태인 그 남자 거시기를 사정없이 가방으로 쳤어요. 이 남자 자기 얼굴 보호하려고 하다 거시기 제대로 강타당하자 주저앉더니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저의 멱살을 잡았어요. 저에게 누구냐고 하더군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시누이라고 하면서 그 손 놓으라고 말리더군요. 이 남자 통증이 장난 아니었는지 겨우 일어나 저의 멱살을 잡아서 그런지 쉽게 놓지 않고 대려 저보고 또라이 년이라고 하면서 뺨을 치려고 하자 새언니가 말리려다가 그만 그 뺨을 새언니가 맞고 뒤뚱거리다 차 백미러에 배가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순간 그 남자 새언니한테 가서 몸을 살피고 주변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하필 차와 차 사이에서 숨어서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만 차에 부딪혔고 부딪히자마자 센서 작동이 되면서 주차장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새언니 이것은 남의 눈도 무섭지 않았는지 아무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동네라 그렇지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지 그곳에서 안고 뽀뽀하고 그나마 숨는다는 게 차와 차 사이라니. 저는 이렇게 저희 오빠의 아내의 바람을 제가 잡았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얘기들 들어보고 여기에 있는 사연들로도 접해봤지만 저의 측근에서 바람이 나서 이런 일을 겪으니 어이가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오빠의 사연인 이 글을 쓰면서 왜 이렇게 흥분되고 화가 나는지 사건을 다 정리해서 글로 전달하려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아쉽네요. 새언니라는 인간은 엄청난 쇼를 해서 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었지만 그날 저녁에 유산을 했다고 들었어요. 병원에선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저희 오빠 피해서 도망갔는데 유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보기가 제일 무서웠겠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떻게 낳아서 키울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남자애를 뜻하지 않게 가지게 되자 오빠를 속여 감쪽까지 속이려 했다니. 아니 언제까지 이 모두를 속이려 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사했다고 똑 돌리다 눈 맞아서는 층간소음 어떠냐고 보러 갔다가 또 눈 맞고 뭐 이렇게 새언니가 끼를 부려서 결국 둘이 연애를 했다네요. 거기에 임신까지.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그녀 머리채를 잡아 뱅뱅 못 돌린 게 한이 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조카들도 알게 되었고 새언니의 거지 같은 사생활이 다 들통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법으로 다 쓰렸네요. 그리고 그 아랫집 남자도 얄짤없이 상간남 소송했습니다. 지금은 오빠 이혼한 상태이고 혼자서 애 둘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애들이 더 엄마를 무시하고 만나기를 거부해서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저희 오빠가 허수아비가 될 뻔한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오빠 얘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